제발 12일만 버티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야. 이슈 1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12일간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간다. 공무원 수백 명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일단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지금 현장에는 없습니다. 새만금에는 모두 다 철수를 했죠. 예, 물론 영국과 또 미국 대원들은 제일 먼저 철수를 해서 미국은 미군 기지에 지금 숙박처를 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한다고 그러죠. 또 영국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각 호텔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이 완비된 그런 뭐 기업의 연수원이라든가 유스 호스텔 이런 데를 많이 지금 찾아서 들어가서 지금 잠잘 곳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는 정말 총체적인 준비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실히 드러난 요 문구 하나가 다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그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12일만 버티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야. 예, 요 12일은 뭡니까? 예, 바로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 담당 공무원이 개막 한 달 전에 야영장 공사업체에 호소를 했다 하는 그 짤막하지만 여기에 많은 것이 담긴, 야, 우리 진짜 이거 큰일 났어.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야. 그러니까 12일만 버티게, 12일만 아무 일도 없게끔 그냥 날림공사라고 해도 제발 좀 이렇게 알아서 12일만 버티게 해줘. 네, 샤워장 급수대 넉 달 전에 공사 착수했다. 예, 당초 계획 절반만 설치. 제가 사실은 3월 말 요때 새만금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5개월 전이죠. 예, 그때도 여기가 새만금에서 잼버리 하는 데가 맞나? 근데 왜 이렇게 황량하지? 뭐가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잘 때는 뭐 야영 텐트 치고 야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기반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황량하지? 라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니겠지. 다른데 어디 그 건물이 있고 기반 시설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불과 넉 달 전에 샤워장이나 급수대를 시작을 했다는군요. 공사 시작.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도 절반은 아예 설치조차 못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참사가 예견이 된 상태니까요. 제발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우리 아암님은 다 죽어. 이렇게 지금 부실된 거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라는 게 6년 전입니다. 6년 전, 2017년, 바로 6년 전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지금 벌써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도 1년하고 5월 10일 날 취임했죠. 그러니까 벌써 8개월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서 1년 3개월이 됐는데, 지금 뭐 현 정권, 전 정권 뭐 탓할 지금 계제가 아니죠. 일단 토요일까지 하는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철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잘못을 따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한다라는 것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또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진상조사라든가 책임자 처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토요일 날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또 본격적인 수사 국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도중에 또 어제에 이어서 오인성님이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아주 예 이모티콘이 또 어제보다 더 아주 상큼합니다. 예, 저렇게 점프를 해서 우리 아사투데이 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에 저렇게 성원을 보내는 이모티콘. 예, 오인성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 오인성님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댓글에 잘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난 예, 뭔가 좀 이렇게 굵직한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항상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처럼 예, 굵직하게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오인성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저도 올 초에 새만금을 지나갔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포레트님, 예, 저희가 3월 말쯤에 갔는데도 저런, 예, 물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간 측면이 있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야, 여기가 무슨 여기서 국제 행사를 치른다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지금 포레스트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국민 혈세 세금 폭탄 위에서 아래로 모두 국민 피해입니다. 애국신님, 부하이콘님, 네. 도희님 마치 토미리스님을 보는 듯합니다. 오인성님, 토미리스님, 예, 토미리스님은 또 지금 요즘에 또 뜸하시죠? 예, 아마 뭐 바쁘신 일이 지나면 또 들어오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도희님이 말씀을 하셨군요. 마치 토미리스님, 예, 거의 매일 들어와서 소중한 정성을 뿜뿜 쏴주신 적이 한 몇 달 있었죠. 그래서 마치 토미리스님을 보는 듯합니다. 오인성님, 네. 그렇습니다. 잼버리가 쩐버리로 돼 있네요. 쩐버리. 일단 손님을 보내고 더러운 관계자들 싹 청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린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소리들님, 무궁화님, 좋습니다. 예,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잼버리 주요 공사 용역, 예, 요 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6년 전에 우리가 잼버리 한국의 잼버리가 국제 잼버리가 뭐 보통 한 4, 5만 명이 참가를 하는 대회니까 굉장히 큰 대회인 것만은 분명히 아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예산이 117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 이 시설이나 기반 공사에 1171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어디에 배정이 됐을까요? 여기에 조직위원회 810억 그리고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301억 합해서 117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84억, 사업비가 656억, 시설비가 130억 이렇게 돼 있죠. 예, 시설비가 130억이었는데 야영장, 즉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를 하는데 119억이 들었고 침수대비, 자갈 포장을 하는데 111억이 요거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샤워장, 급수대 설치라는 게 불과 4개월 전에야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 예정된 것보다도 반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119억의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 손이 탔다. 다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 똑같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60억 이상은 꿀꺽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119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반도 채 설치가 되지 않았다. 예정보다. 예, 예를 들어서 샤워장 뭐 한 800군데, 급수대 400군데라고 딱 그거에 편성돼서 예산이 나왔을 텐데 예산 따라서 설치한 게 아니라 절반은 꿀꺽했다. 자, 이제 꿀꺽한 사람은 지금 요새 잠을 푹 잘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마 이 열대야뿐만이 아니라 저걸 생각하면 아마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저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줄 거 주고 나도 한 10억 정도 챙겼는데 이제 그대로 내가 감방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예, 열대야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예,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뭐 여기에 야영장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면 사업비가 656억인데요. 급식, 프로그램, 홍보관에 205억, 항공, 수송, 본부 운영이 127억, 텐트, 그늘막, 보험, 청소에 105억. 예, 청소도 원래 운영을 했던 105억의
금액의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 보험, 그늘막, 텐트 이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은 꿀꺽한 세력들이 있었다. 예, 대부분은 이제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또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은 한두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되고요. 예, 네 번째 이슈에서 이걸 다뤄볼 예정입니다. 폭염, 방역 대비 및 의료시설이 37억, 개회식, 폐영식, K-팝에 45억, 예, 프리잼버리 운영에 136억. 예, 이 돈이 정말 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국고에서 나온 돈입니다. 즉 우리 돈이란 얘기입니다. 세금. 예, 우리가 세금 내지 않으면 국고가 텅 빌 수밖에 없죠. 예, 제가 낸 세금 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절반 이상을 꿀꺽한 세력, 예, 지금 잠을 못 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전원 색출을 해서 이거는 당연히 엄벌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 감사원의 업무, 직무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 뒤에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여기에서 나서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부정부패 아닙니까?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맡고 있는 수사 7개 항목 중에도 부정부패 요 항목에서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뭐 한도 끝도 없죠. 상하수도 기반소설에 205억, 예, 강제배수 대집회장에 30억. 예, 이 중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뜯어먹었다, 뜯겼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잼버리 주요공사 용역 착수 시점을 한번 볼까요? 2017년 8월 17일 날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이 8월 9일입니까? 8월 10일입니까? 8월 9일이군요. 예, 8월 9일이니까 거의 6년 딱 지났습니다. 6년 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우리가 개최권을 따오지요. 그럼 6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던, 예, 이 기간이었는데, 저 여러분 보십시오. 저 샤워장, 예, 샤워장에 그냥 이 커튼 하나 이렇게 있고 샤워장에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샤워장 뭐 이렇게 꼭지가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엉망이었다. 결국은 이 부실한 샤워 시설에 태국인가요? 태국 관계자가 이 남자 관계자죠. 남성 관계자가 여성 샤워장에 들어가서 또 그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실태가 거의 빵점이었다. 예, 그냥 앞에 남, 여 이런 것만 붙여놓고 도대체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2021년 11월 25일 날 용역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공사 70억을 들였는데 야영장 배수시설이 미비가 됐다. 여러분 그 잼버리 공사 바로 직전에 비가 또 왔습니다. 비가 이 청주 오송 제 고향 청주의 오송처럼 미웃강이 범람을 하거나 그런 아주 집중 홍수가 이 지역에 있었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가 일주일 내내 온 상태라 야영장 배수 시설이 이게 도대체 배수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 물구덩이에 옆에다가 그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그런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에 배수 시설은 하지 않고 제발 비야 오지 마라 라고 고사 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뒤에 뭐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샤워장 급수대 설치공사 18억인데요. 밖에서 들여다보는 샤워장이 논란이 돼 있다. 또 마찬가지로 계획 대비 43에서 67, 그러니까 매 항목마다 절반 정도만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43에서 67은 뭐 50%라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만 설치를 했다라고 돼 있었죠. 샤워장 급수대. 여기에 절반 이상은 우리 그 세금을 뜯겨 먹었다. 그 세력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접해야 될 그럴 주요 이슈일 테고요. 야영지 방제도 마찬가지고 모기 등 해충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 공연 무대 설치, 무대 인근에 잡초 등 환경 정리 미비. 아마 여러분들이 TV 화면이라든가 사진에서 아마 너무나 잘 보여질 겁니다. 무대 인근 그냥 널찍한 갯벌에 잡초가 늘어나고 거기에 무대 공연을 설치를 해서 참 그러면은 뭐 BTS가 온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연 무대 설치에도 돈이 절반 이상을 손이 탔다. 빼돌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 건설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네요. 행사장 곳곳에 폐기물이 쌓인 채 그대로 방치가 된 거. 아이고 이러다가 바로 8월 1일 날 잼버리가 개영식이죠. 여기는 뭐 개회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개영 그 다음에 퇴영 이렇게 말을 씁니다. 네, 병영할 때 그 영자를 쓰기 때문에 개영, 퇴영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준비도 허술했을 뿐도 아니고 모든 계획이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반은 빼돌린 상태로.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갈 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제발 이 대화가 열리는 12일만 어떻게든지 별 문제 없이 넘기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우리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간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화장실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어제 그저께 보여드렸죠. 네,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정말 초유의 대한민국 총리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관련 공무원 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당신들 이 화장실 환경미화원에 시키지만 말고 눈에 띄는 대로 당신들도 좀 해. 그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준 총리라고 뭐 의미가 글쎄요. 참 저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슬쩍 저 화장실에 이 손을 집어넣고 이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 공무원 당신들도 저렇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시키지 말고 당신들도 좀 솔선수범을 해서 하라라고 밤 12시에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한 명이 10개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초기 위생이 매우 불량을 했던 화장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화장실 이런 거를 쓰라는 얘기냐라는 불만이 제일 많았던 게 화장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354개였다는데요. 관리하는데 배정된 인원은 고작 70명밖에 없다. 그나마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 투입돼 한 명이 화장실을 10개를 관리를 해야 됐다. 뭐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돈을 빼돌린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화장실이 A급, B급, C급이 있다면은 C급으로 화장실 부품 뭐 화장실 뭡니까? 좌식 그 용기 또는 뭐 이 손 씻는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아유 참 화장실 깨끗하게 잘 져놨네. 물론 한 번 쓰고 다시 또 퇴거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A급으로 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것도 또 공무원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최소한도 어떤 국제대회에 맞는 그런 격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B급이나 C급으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그 차액 당연히 관련자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액을 이른바 인마이 포켓 한 그 금액이 1,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아니라 수백억에 이르는 돈이 지금 증발이 됐는데 관련자들 색출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거세게 나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12일만 참 버티게 해달라. 제발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 밤새워라든지 이거 빨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예,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저 안일을 했는데 이 돈 지금 밖에 나간 거 그거는 쉬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라도 급수대 샤워기 밤새 해가지고 몇 개 더 설치를 해놔. 이게 원래 떨어지면은 이게 감찰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12일만 제발 아무 일 없게 버티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럴 수는 없죠.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 엄벌을 내려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다. 잼버리가 끝나는 대로 파행 책임 내주 감찰, 예, 여성가족부 전북도 감찰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닌 거는 뭐 세상을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한 그 덕분에 대한민국 그 이미지가요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하시면 프롬 코리아라고 하면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반응이 오죠. 저는 뭐 해외 출장 요즘에는 뜸합니다만 한참 이 현장 기자를 할 때는 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4차례 뭐 5차례 뭐 이런 그 가면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공식 출장을 가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 출장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자유스럽게 해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상당한 예, 그 호감을 표하는 게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이니까 당연한 그런 그 국력 상승인데 이런 일이 겹치면 정말 우리 애들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왔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 또 거기 참가비 이런 것들을 하고 대략 한 800, 우리 돈으로 한 800에서 많이 낸 국가가 한 900만 원 정도를 내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부모들부터 이제 그야말로 어그리 코리안이란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 닦아온 예, 국가 이미지가 바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참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건 뭐 엄벌이 아니라 엄벌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가 토요일 날 끝납니다. 토요일 날 끝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파행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찰을 시작하겠다. 감찰은 감사원 감사 또 총리실 감찰 일단 업무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한 수사에 착수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예, 그건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여가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책임론도 꽤 나옵니다. 예, 이분도 글쎄요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하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상당한 안일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예, 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무장관이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죠. 태풍과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라고 한 게 바로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대로 지금 화면이 여러 차례 나왔죠.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이 나중에 역사가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이 난 후에 바로 이 얘기가 장관 얘기가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대책도 전혀 세워놓지가 않고 폭염 대책은 더더욱이 세워놓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 뭐뿐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지금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동대회장이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 지역구 의원인 김윤덕 의원, 네, 또 그러고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김관영이라고 전라북도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여야 공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예, 전라북도 도지사도 뭐 당연히 그거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예, 그 새만금이 있는 데가 부안군, 그리고 부안군 공무원들이 저렇게 수차례 나가가지고 이 잼버리를 배워오겠다라고 하면서 와임 시음 행사에 거기에 가서 와인이나 마시고 또 뭡니까? 예, 물의 도시 물의 도시 아마 그 잼버리에 그렇게 물 구덩이에서 텐트를 치라고 물의 도시를 탐방을 한 건가요? 예, 베네치아에 갔다 와서 또 이 출장 보고서가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 출장 보고서에 쓴 거 아마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적인 여행, 아이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예, 발벗고 지금 예, 잠을 자는 그런 세태입니다. 예, 집행위원장, 전라북도지사 당연히 책임을 묻고 예, 물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감사원, 감사, 또 총리실의 감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전 조사로 예, 명쾌하게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런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 집행위원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은 이것이다 라고 집행위원장한테도 당연히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고요. 지역구 의원 뭐 당연합니다. 지역구 의원 그 지역구 의원이 자기는 의원이라고 책임이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공동 대회장이 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당연하게 예, 판단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대형 참사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른바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책임 공방에서 이 국민의힘 쪽은 쏙 빼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준비 소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대회장 또 집행위원장 여야가 고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 소재를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예, 우리 대한민국은 뭐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죄는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그거 뭐 국민 감정에 의해서 너 징역 3년 갔다 와, 너 쟤는 집행유예를 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그래서 그만큼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Thank you.